울산역 일대에 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역세권 개발과 분양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료가 크게 오르면서 기업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업체는 연간 추가 부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무려 3차례나 업주가 바뀐 주유소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베트남 여성들의 위장 결혼을 알선해온 브로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식당과 고물상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10대 1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중구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하자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구 강동해양관광단지에 국제중학교에 이어 국제고등학교 설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KTX 울산 역세권의 핵심 시설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네, 울산은 물론 양산과 밀양 등 인근 도시들의 교통허브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사업자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산업 붕괴로 쇠락하던 프랑스 릴은 18년 전 파리까지 1시간 만에 연결하는 고속철 개통으로 첨단 산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환승은 물론 업무와 문화 공간을 겸한 이 복합 환승 센터가 성공에 열쇠했습니다. Juste, vous prenez l'ascenseur et vous êtes dans le train tout de suite. Et c'est la grande différence par rapport à des quartiers d'affaires. 울산시도 내년 11월까지 울산역 복합 환승 센터를 어떻게 개발할지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역 앞 3만 7천여 제곱미터에 2,806억 원을 들여 건립할 복합 환승 센터는 교통수단 간의 환승 시설과 업무, 판매, 문화,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환승 지원 시설과 환승 시설 간을 다양하게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시는 복합환승센터 건설비 일부를 국비로 충당하며 울산은 물론 양산과 밀양 등을 아우르는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남권 지역 중심지로 성장을 기대하며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역세권 개발의 선도시설로 자리매김하여 역세권 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년까지 사업자를 공모해 2013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3천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할 사업자 유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사업자 유치가 성패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산업용 전기료까지 크게 올라서 산업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대 150억 원가량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곳도 있어서 기업들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기료만 2,300억 원을 낸 SK에너지입니다. 원유 정제에서 각종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스팀과 함께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주부터 산업용 고압 전기요금을 6.6% 올리면서 또다시 150억 원가량의 요금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인근의 대형 사업장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적게는 수십억 대에서 많게는 100억 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압용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중소업체들도 인상폭은 3.9%지만 생산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용의 경우 2000년 이후 11차례 조정으로 51%나 올라 고스란히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뜩이나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전기료 인상으로 기업들의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유업체들은 공정 효율화에 콧비를 쬐는 것은 물론 스팀 하이웨이로 불리는 폐열 스팀 구축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계 등도 점심시간이나 교대 시간에 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한편 전력 사용을 통제하는 피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에서도 주유소에서 버젓이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발된 뒤의 행정처분인데요. 몇 천만 원씩 과징금을 물어도 이보다 몇 배나 많은 부당이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장개업 현수막이 나붙기는 한 주유소. 여느 주유소와 다를 바 없이 영업에 한창입니다. 3만 원치만 좀. 챙겨주세요. 3만 원 줘야 합니다. 이곳은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나 적발된 곳입니다. 하지만 과징금 7,500만 원만 내고 주유소 운영자를 바꿔 계속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유소는 올 들어 운영자만 3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울주군의 또 다른 주유소도 가짜 석유를 팔다 과징금 2,500만 원을 물고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 석유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처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는 원가가 싼 데다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몇 달만 영업하면 과징금 정도는 손쉽게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행정처분이 업자가 얻은 부당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지고 있습니다. 고의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수십억의 이익을 얻는데 그에 비해서는 석유사업법이 가볍게. 이 때문에 울산에서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4건으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부를 수 있는 가짜 석유 판매 행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거액을 받고 외국 여성들의 위장 결혼을 알선해온 브로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가짜 결혼이라도 해서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어보겠다던 이 외국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한국 남성이 30대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며 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서입니다. 주소지와 양가 부모 이름, 보증인 2명까지 적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부부지만 실제로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이. 브로커 53살 이모 씨는 허술한 혼인신고 절차를 악용해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 여성의 위장 결혼을 알선했습니다. 실제 결혼 여부를 따진다는 거는 저희가 불가능한 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혼인신고를 하시는데 직장에서 결혼을 했다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국내외 브로커들은 외국 여성들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 가짜 신랑을 모집해 이들에게 4,500만 원을 건넸고 혼인신고를 통해 외국 여성의 입국과 취업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거액을 들여 국내 기업에 취업하려 한 외국 여성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예 입국조차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남편이 신용불량자여서 입국을 못하거나 입국 뒤 추가로 금품을 요구받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돈을 빚을 내가지고 국내 남성하고 결혼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주로 공장에서도 일을 하지만은 대부분 성매매업소로 빠져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또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경찰은 위장 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이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위장 부부 8쌍 가운데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중구 지역 공립유치원 설립을 놓고 울산시 교육청과 사립유치원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원화 부족으로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사립유치원과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교육청의 입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 원장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인 울산시 의회를 찾았습니다. 원장들은 시의회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잇따라 만나 중구에 추진 중인 공립유치원 건립비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공립유치원 전부 합쳐도 66%밖에 기간에 대비해서 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4%는 아이가 없다는 거죠. 없고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점점 줄었으면 줄었지 는다고는 못 보거든요. 원화 부족으로 문을 닫는 유치원이 줄을 잇고 있는 마당에 공립유치원이 들었으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공립유치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영세민이 가장 많은 중구만 유일하게 단설 공립유치원이 없다며 140명 정원 규모의 유치원 설립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중구 지역은 울산 5개 구군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립 단설 유치원이 없고 특히 이 지역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단설 유치원이 꼭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의 20% 선인 월 6만 원의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공립유치원을 세워달라는 취약계층의 요구와 경영난을 이유로
세우지 말라는 사립유치원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퇴직 경찰관 모임인 울산 경우회 회원들은 오늘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강제 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우회는 총리실에 조정하는 경찰 수사 현실을 악화시키는 저사라며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검사의 수사 지휘 등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울산 외고 옹벽 보강공사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 시의회 보고에서 시공사 변경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옹벽 붕괴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조달청이 해지를 거부해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내년 9월은 돼야 보강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서 재학생들은 물론 신입생들까지 운동장 사용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해양관광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북구 강동에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봉만 울산시 교육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014년 신설 예정인 국제중학교의 규모를 줄이고 국제고를 한 곳 더 짓는 방안을 울산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고등학교가 신설될 경우 강동 지역은 설립이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와 스포츠 중고등학교 등과 더불어서 특화된 교육시설이 밀집한 교육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새로 짓는 문수 야구장의 규모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울산시의회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3,000석 규모의 야구장 건립 계획을 12,000석으로 확대해서 프로야구 롯데 경기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연대 등은 프로야구 몇 경기를 위해 대규모 야구장을 짓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야구 발전을 위해 동호인과 프로구단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등 3개 시도지사가 에너지 플랜트와 조선해양 등 동남권 주력 산업 4개를 광역경제권 선도 전략산업 계획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3개 시도지사는 오늘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일본 규슈권과의 교류 협력과 중국 관광객 유치, 그리고 2013 부울경 방문회해 실행 계획 등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검찰이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금호 석유화학 등 3개 계열사 노조가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박찬구 회장이 화학산업의 전문인으로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인력 재배치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차로 45일가량 생산되지 못했던 현대자동차 신형 i30의 생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현대차는 생산 라인 자동화로 남는 인력 74명의 배치 문제를 노사가 세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신형 i30 계약분 7천여 대도 조만간 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식당과 고물상 등에서 금품을 훔치고 길에 있던 자전거와 오토바이까지 닥치는 대로 훔친 15살 이모군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5일 새벽 2시쯤 창문을 부수고 동구 일산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현금 1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44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8살 하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신상 정보를 3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달 8월 공은 화장실에 들어가는 27살 김모 여인을 뒤따라가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 씨는 지난 92년에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북구 달천동의 한 아파트 5층 외벽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2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외벽 몰딩 옆에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위층에서 던진 담배꽁초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훔친 43살 정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16일 낮 동구 방어동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51살 남모 여인이 현금 20만 원을 인출한 뒤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인출기에 있던 돈을 훔쳐 탈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5회 서독출 문학상 시상식과 학술제가 오늘 오후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흙탕물총 탕탕을 펴낸 김미영 시인이 선정됐으며 시상식에 앞서 서독출 문학의 문화 콘텐츠 방안을 진단하는 학술제도 열렸습니다. TVN 울산 교통방송 청사 착공식이 오늘 오후 중구 성안동 청사 신축 예정지에서 열렸습니다. 신축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방송은 내년 6월 시험 방송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두겸 남구청장이 자비로 경차 넉 대를 구입해 오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증했습니다. 김 국청장은 한 달 전 모친상 때 들어온 부조금을 뜻깊게 사용하기 위해 경차를 구입해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울산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정리한 울산의 관광 맛지도 만부를 만들어 울산역과 공항, 호텔과 구청 민원실 등에 비치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울산시 지정 전통 향토 음식점 13곳과 울산시 비경 주변의 음식점, 그리고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와 병영 막창거리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중형 승용차 16,000여 대의 무게와 맞먹는 23,600톤 규모의 초대형 천연가스 생산 설비를 육상에서 제작해 선적했습니다. 이 회사는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발주한 길이 100m, 높이 80m의 설비를 선적하는 과정에서 26.5m 높이로 들어올린 것은 세계 최초라며 세계 기네스 등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유독 춥다고 느낀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성경희 기상캐스터, 내일 아침도 많이 추울까요? 네, 오늘 아침 1도 안팎으로 많이 추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꽤 오르겠는데요. 출근 시간 온산 지역은 7도, 일산동은 8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이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5mm 내외로 아주 적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경상도 지방은 오전에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흐린 날씨와 함께 기온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영남 지방 오전에 비가 온 뒤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에서 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이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지난 후로 당분간은 비 예보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 주말에는 영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